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한 주 정리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저희 이번 주 네.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그나마 어제 좀 반등이 있긴 했는데 네. 탄력이 세진 또 않았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보셨을까요? 이렇게 우리나라만 특히 많이 그러게요.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뭐 금리 인하가 지연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반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신재생 에너지 뭐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이 작년에 좋았었는데요. 네. 그 트럼프가 재집권의 우려가 재집권의 가능성이 높아서 이 트럼프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뭐 2차 전지 쪽이 양극재가 전체 시가총액이 수십조로 되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 7월 26일 고점부터 빠지면서 지수도 같이 이 2달 동안 빠졌고요. 네. 두세 달 동안. 그다음에 이번에도 이제 반등 구간에서 다시 트럼프의 재집권 그러면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뭐 인플레이션 감축부 IRA 이런 게 폐기될 수도 있거든요. 폐기한다 네.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뭐 세제 혜택도 못 받고 그럼 공장진 여러 가지 그럼 악재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전기차 산업이 좀 둔화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트럼프였던 악재가 크게 작용된 거고 트럼프 네. 뭐 재임 기간에 북한하고 전쟁까지 뭐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만의 이제 아시아의 하약구가 대만이 이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중동 하약구 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대만이 아시아의 뭐 어떤 하약구고 또 북한도 저렇게 나서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트럼프는 행동주의거든요. 네. 지금 뭐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계속 뭐 말다툼 하지만 실제로 행동을 잘 안 하는데 트럼프는 행동주의자고 하겠다면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같이 주식이 같이 빠지면서 이렇게 심리가 아주 안 좋은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기서 같이 부각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고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팔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부 이제 뭐 환율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빠져나가 있지만 그래도 크진 않은 것 같고 그건 단기적인 이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보다 한 100포인트 이렇게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빠지는 것은 지난 1월 2일 이후에 계속 빠졌으니까 사실은 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계속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낙폭 가대에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불안 심리는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등 모색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어제 소프트웨어가 좀 다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뭐 5월 이후부터 반도체가 주도주였고요. AI 반도체였죠. 이제는 이제 올해도 이제 경기가 회복는 예상이 되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도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일찍 선반영이 12월까지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잠에서 깬 상태인데 이미 하락된 것처럼 주식이 네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되돌림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그래도 이 장에서도 올라가는 거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낙폭 가대 종목 중에서 막 70-80% 빠진 상태에서 네. 고점 대비 2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확실히 실적이 반영 안 돼서 실적이 좋은 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확실히 좋을 거 턴어라운드 확실히 된 거 그런 종목이 뭐 더존비전이라든지 특히 롯데통신 정보통신은 많이 빠졌는데 소형주지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롯데그룹사의 SI 관련된 매출이 앞으로 크게 나오니까 롯데그룹이 신사업 쪽으로 해서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그 관련된 매출이 나오니까 크게 이렇게 모멘텀이 강한 거. 그다음에 실적이 괜찮게 계속 나오는 티웨이나 제주 항공사들이 저기 뭐 이제 LCC 항공사들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나머지는 뭐 전체 다 빠졌으니까 그럼 나머지 많이 올라간 주식이 특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보다 이렇게 낙폭 가대한 상태에서 실적 개선되는 업종들은 올해 전체적으로 주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뭐 대표적인 게 코스피는 카카오였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아직 회복을 못했지만 하이닉스는 인접했고 그래서 삼성전자 올해 회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종목 장세인데 차별적 종목도 뭐 많이 올라간 것은 실적 좋아도 잘 안 올라가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많이 빠진 것 중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면서 수급까지 붙는 그게 바로 차별적 개별 종목 장세에서는 뭐 MS 이제 소프트웨어사가 미국도 MS사가 좋으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물론 좋지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도 제치고 좋으니까 뭐 한글과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이런 쪽이 소프트웨어 쪽도 강력하고요. 특히 엔캠 같은 거는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차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저 네네. 많이 올라갔던 양극재 이런 것은 뭐 박스권에 있더라도 맞아요. 많이 빠진 한 80% 빠진 종목 중에 이제 실적도 괜찮아지고 앞으로 더 캐파도 확실히 늘어나는 뭐 엔캠이라든지 그러면서 뭐 IR 수혜라든지 그런데 실제로 그리고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거든요. 또 한글과 컴퓨터나 도전비전 이런 것처럼요. 이런 게 초강세가 한번 몰리면 작년에는 섹터별로 이제 전체 양극재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뭐 AI 반도체 이렇게 섹터별로 초강세였는데 이제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 정도의 자금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몰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섹터 내에서 한두 종목이 강해서 골로 쏠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게 되면 그냥 뭐 두세 배는 그냥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뭐 지금 한글 컴퓨터라든지 엔캠은 초강세고요. 이제 엔캠은 사전 고점에 뭐 돌파가 임박해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 요즘 뭐 통신주 같은 것도 뭐 KMW 이런 것도 보면 갑자기 쫙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업종 내에서도 몇 개 섹터가 몰리면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쏠림이 현상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락후에 반등 주도하는 업종을 이렇게 보니 어저께 오후에 이렇게 보니까 주도주가 올라가야 되거든 반등할 네. 때. 그게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주도주고 HP, SP 뭐 주세 이제 ISC 그전에 좋았던 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HLB라고 대표적인 바이오 신약 개발업체 이 두 개가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주도주 쪽에 올라갔으니까 시장은 앞으로 반등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등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외국인에 대한 수급 현황도 좀 볼 텐데요. 아무래도 좀 매도 쪽으로 포지션이 잡혔을 것 같네요. 네, 외국인들이 이제 작년에 한 11조 가까이 샀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도 좀 사다가 올해 한 2조 단숨에 현물을 한 1조 대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지금 현물을 1조 4,700억치를 팔았는데요. 현물도 이렇게 팔았지만 선물도 1,700억치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현물을 다 같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물 주식은 뭘 팔았나 이렇게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라든지 경기 관련된 주식을 좀 많이 팔았고요. 네.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습니다. 자전 받고 나서도 그렇게 안 팔았으니까 삼성전자를 그렇게 안 팔아서 어닝 쇼크 때문에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어닝 쇼크로 좀 팔긴 팔았습니다. 그런데 크진 않았다. 물론 단기적 한 10% 내려왔으니까 삼성은 많이 빠진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자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선물에서 이제 이렇게 작년 12월 달까지 선물에서 많이 매수했거든. 네. 하루에 뭐 1조 대 이상도 사고 그랬는데 그런 물량들이 이제 배당 관련된 차익 거래 매물은 나온 게 한 1조 대 넘고요. 그다음에 한 2, 3조가 되는데 그 판 나왔고 1월 달에면 5조 이상을 선물해서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조금 더 나오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물이 나왔을 때 계약이 한 3만 계약 되면 그 정도 지금 2만 5천 계약이 나왔으니까 거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쪽에서 이제 어제는 오히려 뭐 조금 샀거든요. 네. 131억. 그다음에 현물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파니까 받아줄 데가 없거든요. 우리가 공모 펀드라든지 약화돼 있는 상태고 주로 사모 펀드는 매매하니까 지수에 영향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받아줄 데가 없는데 개인은 상대편에게서 실제로 이길 수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수급을 받아줄 데가 없어서 선물에서도 매도하고 현물에서는 조금 하니까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지지선이 없을 정도 잘 무너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그것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모멘텀에 대해서 반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순매수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 근거는 얘들의 상승 모멘텀이 뭘로 얘들 재매수할까 그러면 반도체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반도체가 좋아야 되니까 미래가 좋아져야 돼. 너무 빨리 움직여서 내려왔다 치면 결국은 어저께 TSMC가 이제 실적이 예상이 앞으로 매출이 올해 20% 정도 증가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네. 예상을 그러면 이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오늘 시장을 보면서 오늘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한다면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어제 하이닉스가 좀 올랐거든요. 급판에 네. 이제 TSMC가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하지 않을까. 오늘 외국인 순매수 선물액서까지 하게 되면 이제 매물은 뭐 1달러 된 걸로 보고 반등장을 크지는 않지만 반등장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 전환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122평선, 62평선 이런 게 지지선이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20평선 지지선 하면 거기서 갔다 잠깐 반등하다가 빠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요즘은 그냥 무너집니다. 거기 지지선은 의미가 없어요. 이평선을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네. 빠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기계적인 매매,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직접 관여를 많이 안 하니까 네. 한번 매도가 어느 양이 하면 그냥 상관없이 그냥 팔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그냥 투자자들은 지지선이 있으면 거기서 일단 멈춰보고 그냥 생각해보고 다시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 하니까 그냥 붕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저께는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급락을 해서 장대 음봉이 주면서 급락했거든요. 그건 다행히 어저께 십자봉 양봉으로 떴습니다. 네. 이 십자봉으로 짧지만 양봉으로 떴다는 것은 이미 스토캐스틱은 중간에 보면 제가 네모를 두 번째 골든 크로스가 발생된 상태에서 십자봉이 나왔으니까 오늘 정도의 이제 반등폭이 최소한 30포인트 이상, 2,480 이상으로 가서 종가가 끝나면 좀 살아날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급락하고 거래가 있으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반등하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반등하고 이런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1월 2일 기준 고점 8.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도록 한 7% 빠져도 많이 빠지는 건데 2주만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등하는 것을 모색을 할 건데 그러면 그게 바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번에 나온 수급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보더라도 TSMC가 어저께 하고 전체적으로 TSMC가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네. 미국의 이제 반도체 업종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어저께 장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3% 정도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강화될 걸로 보여서 반등장이 잠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2,500대에 안착을 해줘야만 다시 이제 안정적인 장이 될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좀 더 조정받아서 만약 올라가다가 어떤 악재가 또 있으면 내려가면 2,400도 깨진 걸 일단 염두에 두고 반등장에서 비중 조절을 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슈 좀 체크해 볼게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연말까지만 해도 가득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금리 인하를 꺾는 그 기대감을 좀 꺾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요즘 올해 금리 인하 없다는 그 전문가 이야기는 그것도 귀 기울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전망을 하면서 2, 3월달 조정 이제 상저하고 이렇게 지수는 말씀드렸고 3월에 금리 인하 안 될 거다. 저는 한 5월에 6월달 정도 금리 인하가 될 걸로 봤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봤으니까 결국 그러면 5월달 금리 인하 기대만 사라지니까 늦게 사라지니까 주식이 이렇게 급락할 거라고 이제 1월 하순부터 저는 하락할 거로 봤거든요. 네. 그런데 1월 초부터 하락했으니까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금도 3월에 이제 인하하려고 그러다가 월스트 전문가들은 3월에 대다수인데 이제 6월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6월로 가는데 6월에도 가서 이제 대다수 이제 6월은 확실히 인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 하반기 이루어지는데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도 연말까지 간다면 또 장이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쵸. 또 그때 되면 봄 되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연말 연간 전망하면서 금리 인하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는 항상 경기 침체를 하긴 하고 인하를 했거든요. 후행적으로. 네네. 그런데 지금은 선행적으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확실하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소매 판매 지표나 CPI라도 여러 가지 보면 내려가다가 지금 주춤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4% 깨져 지난 연말에 전망하면서 4.5%까지 다시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4.14까지 왔는데요. 이게 4.5%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5%가 금리 올라갈 땐 지수는 우리 시장 그렇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보다는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미국 소매 판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추이가 나왔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에 급등해 버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의 소매 판매 외식 포함인데 급등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한 두 달 동안 급등하는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0.6%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상치가 0.4인데 그거보다 좋았거든요. 네. 상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상회한 이유 중에 보면 온라인 쇼핑이 아주 늘었고 연말 쇼핑, 그다음에 백화점도 많이 늘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소비가 좋은 거고요. 그다음 의료도 양호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진한 분야는 이제 주유소와 전자제품 컴퓨터인데 주유소는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했고 전자제품은 두 달 연속 0.3% 정도 하락했어요. 뭐 이쪽 주유소와 전자제품 컴퓨터는 좀 부진했지만 나머지 쇼핑이 좋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카드 사용량을 보니까 카드를 써서라도 쇼핑해 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대출까지 늘려가지고 대출 증가를 보니까 늘어났는데 대출까지 늘려서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고용이 가처분 소득 수입이 괜찮은 거죠. 실업률이 많이 늘어나면 막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오히려 안 쓰고 소비를 안 할 텐데 뭐 빚을 내서 소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심리가 좋으니까 빚을 내서까지 소비를 한다는 것은 소비가 탄탄하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이렇게 지표가 하락돼서 침체로 가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 PMI 신규 주문자 수를 보면 12월 달에 50.6이 나왔는데요. 11월부터 둔화가 됐습니다. 확실히 둔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PMI 서비스, PMI ISM 제조업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하향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는 추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다가 잠깐 반짝해서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래 갈지 아니면 다시 2월부터는 확실히 내려갈지는 3월 달에 판명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연체율 추이를 보면 저축률과 보면 소비자 연체율이 지금 코로나19 이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저축률은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저축률이 좋았거든요. 한 20% 이상이 좋다가 지금은 평균 저축률보다도 밑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처럼 똑같이 연체율이 이제 코로나 이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전에 워낙 유동성이 풍부한 장이었기 때문에 연체율이 내려갔다. 이제 연체율이 올라와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한 이제 소비가 계속되려면 어떤 고용이 강력하게 계속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기도 강하게 계속 유지하면 소비는 계속 좋을 걸로 보이지만 그러면 길게 보면 저축률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저축률이 평균보다 급격히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 가지 않거든요. 이것은 한 1년 정도 안에 이제 저축이 거의 없으면 이제 소비가 줄거든요. 그래서 1년 내에는 소비는 확실히 줄 걸로 추세적으로 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올해 확실히 할 걸로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지표들은 하락하는 게 둔화된 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CPI 임금 상승률 보면 임금이 중요한데 임금 상승률이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 4.1% 높아졌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소비가 더 강화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는 하반기 정도에 예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6월 달 정도 첫 금리 인하를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정도까지 금리 인하의 첫 시기를 함께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실적 시즌에 이번에 TSMC가 어제 발표됐고요. 다음 주 이제 테슬라가 발표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네. 테슬라 우리 시장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또 다음 주 발표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전략을 짜면 될 것 같고 올해는 낙폭 과대의 실적 개선주를 보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유망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는 좀 더 길게
길게 보고 있는데요. 길게 보고 한 2, 3년 동안 두세 배 갈 수 있는 주식이 없을까. 주로 그런 걸 주로 장기 투자자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KMW입니다. 네. 통신주의 1등주죠. 그쵸. 그래서 이제 통신 시대고 그 새로운 통신의 산입이 들어가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주식인데요. 요거 KMW는 결국은 5G, 6G 혼용 장비는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나올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시장이 6G나 5, 6G 혼용 시대가 개화될 걸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 회사에 지금 수주가 별로 없는데 실적 개선은 올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네. 요번에 이제 조정장이 오면 그래도 많이 실렸기 때문에 그 조정장 그때 좀 사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라든 주봉 차트, 일봉 차트 보면 전체적으로 거래가 폭발해 있습니다. 거래 네네. 폭발했다 주식 계속하는 게 이미 10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 2만에서 30%대 조정 받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내년까지 본다면 아주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요. 한 5년 정도로 본다면 주가는 한 5배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000원이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이면 올해 목표가 2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MW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면서 거래량까지 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3,000원, 매수가는 16,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투자에 대한 코멘트 한마디 주시죠. 요즘 이렇게 평가선이 대다수 났을 때는 중요한 이제 생각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 용기로 인내하면서 부의 것을 더 크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하락장 속에서 많이 좀 공포스럽고 이 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좀 두려우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용기 가지고 더 큰 수익을 향해서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마지막인 금요일인데요. 끝까지 힘내시고요.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